예,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대담에 앞서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과 피해 여성분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모습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힘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선수를 임하겠습니다. 예,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과 또 피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사과를 한 부분이었는데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저녁이면 영장 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경찰 조사에서도 들어보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다거나 어떤 그 스스로 좀 통제 밖에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부인을 하면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계속 유지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 기억이 난다고 했을 때 책임을 피하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성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여성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서 뭔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 게 없다면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건 오히려 이렇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또 가중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게 여성들의 진술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진술의 번복이 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예. 증거인멸이 가능하고 주거 부정, 도주우려고요. 도주 우려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된다고 하면 이게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가능성도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 여기까지 나온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면은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뭐 상황이 인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면 소명 단계는 그대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여성의 진술들이 뭐 증거가 확보됐다고는 하도 성관계 자체에 대한 증거는 여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이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부인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전 적극적인 방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말로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당시에 술에 취해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완전히 정말 만취 상태, 좀 필름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100% 저는 믿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기한테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 판단이다. 그렇다면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라고 네네. 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 당시 이제 술자리를 함께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요? 이 수사라는 거는 범행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경위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드러난 거에 따르면은 당일날 뭐 소속사 직원들과 여러 명이 어울려서 회식 자리를 갖고 2차로 이제 피해 여성들과 자택으로 옮겨서 또 이제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왜 그 두 여성만 거기에 가게 됐는지 강지환 씨가 뭐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은 이건 어떤 계획 범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범행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평소 피해 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관계였는지 아니면 나쁜 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 진술의 그 신빙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살펴보죠. 참 기가 찰 오르시는데요. 이게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50대 남성이 뭐 길 가던 중도 아니고 모르는 집에 자택에 침입을 해서 8살짜리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까지 받았는데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지난 10일 밤 9시 30분경에 광주시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남성이 침입한 남성이 50대인데 예. 소주 2병을 마셨다 그래요. 소주 2병을 마셨으면 거의 만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8살 딸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저항을 했겠죠. 예. 저항을 하니까 성폭행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은 이게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상처가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8살 딸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딸을 통해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예. 미수에 그치고 이 친구가 행동이 재빨랐어요. 얼른 밑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집이 2층이었거든요. 예. 1층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아랫집에 살던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집에 이 침입했던 남성이 예전에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살았으니까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집에 어머니와 딸 여성들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미수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나는 미수범이니까 금방 출소할 것이다. 이거 사실 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범죄 포함해서 모두 전과 7범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그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구치소 같은 데 가가지고는 접견을 할 때 느낀 점은 그 안에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형을 낮춰받을 거냐 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판사가 유리하대. 어느 변호사가 잘하는데 본인들끼리 소문이 돌고 전략을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뭐 가르치려고 들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들었을 거예요. 이거 예. 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고 미수면 형이 감경받는다. 그런 거를 들어가지고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나는 형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선무당이라는 뭐 이런 그런 말이 예. 있잖아요.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강간치상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강간 자체가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행 착수만 하더라도 그 피해자한테 상처가 남게 되면은 예. 성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내가 그냥 폭행 협박만 했더라도 강간치상죄 기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죠. 또 어린아이잖아요. 8살짜리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미수에 그쳤고 어머니 부분이 이제 강간치상이 성립을 했는데 아이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면은 그냥 미수에 그친다고 하는데 예. 8살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면 네. 형은 상당히 높아요. 그 죄질이 나쁘잖아요. 예, 그렇죠? 죄질이 예. 상당히 나쁘고 형도 높고 거기다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과 7범이라고 그러죠. 성범죄 포함해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그 시간에 담을 넘어 침입한 걸로 봐서는 그 안에 누가 사는지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술을 마실 때부터 계획 범행이라고 볼 여지가 크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형 가중 요소가 지금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뭐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이 경우죠. 전자발찌 차고 있었는데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이제 도입된 이후로 재범률이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전자발찌라는 거는 이 범죄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재택에 하나 놔두고 휴대용 장치 하나 있고 발에다가 하나 낀 걸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휴대용 장치하고 1m 이상 떨어지면 뚜뚜뚜뚜 경고음이 발생하고 뭐 10시 이후에 외출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나 학교 근처에 가지 말라든지 피해자 집 근처에 가지 말라든지 이런 제한을 부과를 하고 얘가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이걸 어기나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 예방이 안 돼요. 재범을 완전히 보호하는 게 안 되는 게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사건과 같이 범행이 발생한 시간이 9시 30분경이에요. 네, 네. 외출이 가능한 시간이었고 그렇죠. 집 예. 근처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출입이 제한된 지역도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에까지 범행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이제 예. 범죄자 40명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당 100명이 넘는 인원을 감시를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데 부족하다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좀 부족하면은 충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 장치를 확실히 갖춰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또 계속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찰 기능, 수사관서의 기능과 보호관찰소의 기능이 나뉘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 교정이라든지 보호관찰에 치중을 하고 경찰에서는 뭐 범죄 예방과 그다음에 범인 검거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 검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법무부와 경찰관의 수사 공조부터 인력 충원까지 보완할 부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한두 가지가 보입니다. 아니군요. 보니까 아까 7범 얘기하셨는데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었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대상 아니었는데 실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 중에서 신상 공개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없군요, 내려지는 그 잘. 비율을 보면은 근데 신상 공개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 자체도 허점이 많지만 이 경우에 왜 안 내려졌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법에 보면은 뭐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부분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돼 있는데 법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예. 들어서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범 가능성이 없거나 반성을 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또 이걸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이슈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